안녕하세요. 네, 송영선입니다. 이번에는 북한 문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미북 관계. 이 얘기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혹은 특정한 분에게 부탁드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저작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제 방송을 다운로드를 무제한 시키지 않습니다. 지적 소유권을 제가 독점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인 목표보다도 저의 분석에 대해서 저의 지적 소유권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제가 이렇게 한 서치를 해보니까 제가 지적 소유권 문제를 좀 논의해야 될 경우를 발견했어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나름대로 제 방송은 저의 개인 분석입니다. 어떤 자료를 읽고 와서 그걸 되풀이하는 것 아니고 남의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그냥 갖다 쓰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코테이션 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저서를 참고를 할 때 있지만 거의 대부분 저의 분석은 제 개인의 분석인데 그 해놓은 걸 바탕으로 자기가 살을 좀 붙이거나 그 맥락을 보면 아이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 그 사람도 똑같은 분석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건 지적 소유권 문제로 좀 다뤄야 될 경우가 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청해 주시는 분에 대해서는 정말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리지만 같이 유튜브를 크리에이트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제가 해놓은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살 붙여서 자기 것처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분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최소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본방송을 들어가겠습니다. 김정은이 지금 10월, 11월,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 말이 없어요. 8월 말에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4번째 간다고 약속을 해놓은 하루 이틀 사이의 간만의 차이로 트럼프도 가지 마라, 북쪽에서도 원치 않는다. 뭐 어쨌든 그걸 비토놓는 이 폼페이오의 방북에 대해서 비토를 놓는 미국, 북한 양쪽의 손발이 타이밍상으로 맞았다고 봤죠. 비토에 대해서. 그 후에 뭐 고위급 회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또 미국이 제안하면은 북한이 묵묵무답이거나 거절하거나 어쨌든 간에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차원의 예를 들면 김성 대표, 이 미국 측 이 협상을 대표하던 실무진에서 대표를 하던 김성 대사와 그리고 북한의 최선희 진급이 되었어요. 보니까 부상으로 두 사람들이 6월달 미북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치열하게 밤낮으로 붙어가 얘기하던 그런 모습들은 다 없어졌어요. 김정은도 간을 보고 트럼프도 간을 봅니다. 근데 각각의 이유가 달라요. 김정은은 삐졌어요, 한마디로. 그리고 김정은은 삐졌지만 더더구나 초조합니다. 김정은이 삐진 거는 트럼프에 대해서 덩치도 크고 말도 통하고 6월달 만나보여 야 뭐 둘 다 통 크고 화통하고 뭔가 바로 될 것 같았더니 그리고 뭐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고 미북 정상회담에도 보면 한반도 평화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서 종전선언 바로 해주고 평화 뭐 정전협정 바로 종식시키고 뭔가 진전이 있을 줄 알았더니 김정은의 눈으로 볼 때는 트럼프가 한없이 꼬장꼬장하고 김정은으로 눈을 볼 때를 얘기합니다. 좁쌀스럽고 깐깐하고 아주 힘들다는 겁니다. 뭐 시쳇말로 표현해서
처음은 그 엄청나게 줄듯 같더니 줄듯 하면서도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삐졌어요. 그렇지만 초조한 것도 있어요. 아주 초조해요. 줄듯 하다가 안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해서 지난 4개월 동안 트럼프가 해놓은 게 김정은한테 아무것도 주지 마라. 비핵화 안 하면은 줘서는 안 된다. 트럼프가 세계의 어떤 다자 회의에 갈 때마다 그 얘기하고 거기에 뭐 유럽, 아시아 전 세계가 손뼉을 칩니다. 간혹 딴지를 기껏해야 노골적으로 거는 게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근데 러시아도 한동안 딴지를 걸더니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문제 저쪽으로 동유럽 쪽으로 관심이 쏟아져 가지고 북한한테 신경을 안 써주고 있어요. 중국은 지금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내 코가 석자야. 문재인 대통령은 쫓아다니면서 뭔가 대북 제재 해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종전선언이라도 트럼프한테 확실히 받아낼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안 돼. 거기에 덧붙여 문 대통령 아셈 회의에 가가지고 대북 제재에 협력을 받아오기는커녕 북한의 핵 문제뿐만 아니라 대량 살상 무기까지도 이제는 철저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는 혹을 하나 더 붙여오기까지 했어. 남쪽에서 뭐 하려고 하는 것마다 미국에서 가만히 딱 끝부분에 다 대가는가 싶으면 안 돼 하고 걸어. 유엔사조차도 처음에 전혀 뭐 딴지를 안 걸 것 같으니 이제는 사사건건 우리한테 조사받아 중재받아 중계를 받아 보고해. 소리는 요란한데 자기 손에 직접 들어오는 돈은 자기 처음에 기대한 만큼 크지도 않아. 다 꼴 보기 싫은 거야. 문 대통령도 보기 싫고 트럼프 대통령도 보기 싫고 시진핑 대통령도 별로 큰 도움이 안 되고 참 시진핑 주석도 자기한테 지금은 당장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고립무원인데 초조한 거는 돈줄이 갈수록 더 조여져. 지금 보세요. 이것은 바로 내년이 아니라 1월 1일 신년사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경제 문제를 강조할 겁니다. 경제 발전을 얘기합니다. 자력갱생이란 용어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외부에 눈을 돌려 손 벌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지금 보세요. 식품 일용공업성을 일용품 공업성과 지방공업성으로 분리했다는 거예요. 일용품은 주민 생필품 생산 그리고 지방의 공업을 책임지는 지방공업성으로 둘로 가놓습니다. 하나보다도 둘 갈라가 더 해야 될 역할을 강조하면서 집중화라는 겁니다. 경제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거죠. 인민의 반란이라는 게 꼭 민중봉기가 아니라도 김정은을 신처럼 생각하는 생각이 핵 문제만 다 핵만 개발해 놓으면 그 다음에 배불리 먹을 줄 알았고 경제가 다 될 줄 알았지 뭐. 김제동은 뭐 평양이 북한이 경제 성장하는 거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다 하는데 북한 가보기는 했어요. 평양 가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함경북도 가봤어요? 자강도 가봤어요? 경제 성장이라니. 경제 성장이 되는데 600만이 유엔에 이게 소위 말하는 인도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인도적 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먹는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입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약품이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결핵에 걸려도 약이 없고 영유아에 충분한 우유도 없고 젖을 빨려야 되는 엄마가 충분히 젖이 안 나오고 600만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도 우리 한국에는 앉아가지고 무슨 TV 프로그램을 MC를 하면서 연간 수억을 벌면서 떠들어 제끼는 소리가 북한의 경제 성장에 경제 발전에 크게 감명을 받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게 바로 가짜 뉴스예요. 그게 바로 가짜 뉴스라고. 그런 가짜 뉴스를 안 잡아놓대. 북한이 소요를 일으킬 수 있고 우리 한반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한동안 한 2달 동안에 정신없이 일어났던 이게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요인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은 가짜 뉴스로 공격을 하면서 그게 가짜 뉴스라면
가짜라는 걸 증명을 해야죠. 정보가 제대로 했는데도 그런 일이 있는지. 어쨌든 경제가 지금 심각한 거예요. 경제가 심각해지면은 김정은을 신처럼 생각하는 유일영도 체제에 금이 갑니다. 국민들의 충성심에, 인민들의 충성심에 금이 가요. 체제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무조건 강조할 거고. 자, 트럼프는 다시 트럼프 얘기로 넘어가 봅시다. 신년사 얘기는 조금 이따 더 살붙이고요. 트럼프는 김정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거의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비건을 시켜가지고 인도 얼마 전에 유엔에서 유엔 소위 말하는 유엔의 지원조정국에서 휴메니테리안 오차 Organization of Human Committee 소위 말하는 Humanitarian Assistance에 대해서 Organization and Coordination, Office and Coordination of Human Assistance, 오차에서 일본이 아니라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하니까 미 재무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너희들 핵 개발 안 하면 미사일 개발 안 하면 그 돈 가지고 북한 너 자체 내에 병들고 힘들고 영양실조 걸리고 우유 안 나오는 엄마, 모유 안 나오는 엄마, 충분히 젖을 못 먹어 죽는 애, 결핵약이 없어서 주사 못 맞는 애, 치료를 못 받네, 다 해결할 거 아니야? 라고 아주 쌀쌀맞게 쏘아준 문제를 지금 비건이 들고 와서 우리가 인도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대북제재 예외적으로 생각할 테니까 예외 규정을 적용할 테니까 우리 한번 들어가도록 해라. 북쪽 찾아갈 테니까 답을 주라 하는데 아직 김정은이 코대답을 안 해요. 김정은은 야, 내가 휴메니테리안 어시스턴트 인도적 지원 몇백만 불 받으려고 내가 이 짓 하고 있는 줄 아나? 내 체면도 세워줘야 될 거 아니야. 북한 내부에서 내가 인민들한테 종전선언 원래 확실히 받고 정전협정 끝나고 평화협정 조만간에 체결하고 주한미군도 빨리 내보낼 수 있고 남쪽도 내가 휘어질 수 있다고 다 얘기해놨는데 지금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뭐 몇백만 불 가자 부스러기 같은 돈 가져와가지고 쇼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문을 열어줘? 가져오려면 확실한 거 가져온나? 돈보다도 먼저 종전선언을 해주든지 아니면 대북제재를 크게 김정은이 좋아하는 용어로 김정일도 좋아하는 용어로 통 크게 열어주든지. 트럼프는 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가 봐. 트럼프의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북한 핵을 당장 없애면 좋지만 불가능하다는 걸 현실적으로 아주 가능성이 낮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대북 제재를 통해서 북한 돈줄을 줘오고 그런데도 왜 비건을 통해 가지고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뭐 비행 금지 이 제재는 좀 풀어볼게 라고 얘기하느냐. 미국 목적은 하나예요. 김정은이 갑자기 참다 내가 돈줄 자꾸 조여드니까 그리고 민심이 자꾸 흔들리니까 북한 내에서 발광을 해서 다시 핵실험을 한다든가 2017년처럼 괌에서 무슨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해가 괌을 때린다든지 하와이를 때린다든지 이딴 소리를 안 하도록 그리고 그에 비슷한 행동이라도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러 가는 거야. 관리하러 가는 거야. 확인해보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자꾸 북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분위기 파악하려고. 그러나 트럼프는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대북제재 완화는 비핵화 없이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야, 내가 6월달에 너하고 앉아 얘기할 때는 나도 니한테 나라는 게 트럼프예요. 너한테 화끈하게 네가 은간생심 나를 만나가 전 세계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악수한 것만 해도 대단하지. 거기 플러스
비핵화하자고 얘기까지 해놔놓고 기껏해야 동창리에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그거 뭐 두드려 부수는 같은 쇼만 하고 풍계리 핵실험장도 지금 38 로고스에 의하면 완전히 기능이 완전히 불능되도록 폭파된 것 아니라면서 네가 이래 나를 속여? 한 번 속지 두 번 안 속아. 확실하게 안 보여주면 그래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로 핵 리스트를 내라니까 네가 정의용 실장하고 앉아가 한 얘기가 뭐냐. 김정은 네가 핵 리스트는 절대로 안 준다. 그주만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 북한 어디를 때리라고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거나 똑같다. 안 되겠다. 그건 네가 못 믿으면 나도 마찬가지다. 네가 어떻게 비핵화했는지 증명하는 증거로 하나 내라는데도 안 했는데 한번 두고 보자. 굶어 죽는 건 너다. 답답하면 비핵화를 하고 나오겠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비건처럼 이런 인도적인 지원이라든가 연일 유화책의 쇼를 미국도 쇼예요 사실은. 쇼를 하는 거는 북한을 완전히 고립되게 대화 없이 완전 놔두면 무슨 엉뚱한 짓을 꾸미고 있을지 모르니까 계속 문을 두드려 보는 겁니다. 야, 너 자고 있냐? 쉬고 있니? 아니면 업무 꾸미고 있어? 나하고 이야기라도 한마디 할래? 차라도 한잔 하면서 네 속 얘기를 할래? 네 속은 다 알지만 이거예요. 뭐 보니까 미국이 연일 유화책을 쓰는데 북쪽이 받으면은 북미 대화가 속도가 붙나? 속도 안 붙어요. 속도가 붙을 수가 없어요. 속도가 안 붙는 증거는 신년사에서 2018년 1월 1일 신년사처럼 갑자기 평창을 온다든지 진짜 서프라이즈 좋은 의미의 서프라이즈가 있어야 돼요. 좋은 의미의 서프라이즈 쉽지 않아요. 아니면 완전 서렌더 하든지. 서렌더라는 건 미국이 폼페이오가 수도 없이 김영철한테 얘기하고 미국이 수도 없이 얘기한 것처럼 야 우리 말 듣고 중국이 꼬드기는데 자꾸 흔들리지 않으면은 결국 너희들도 베트남처럼 잘 살게 되는 거야. 저렇게 경제성장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야. 그럼 네 목숨도 살려주고 네 체제도 당분간 내가 안 흔들고 흡수통일 이런 것도 없어. 당분간 지켜줄 거야. 근데도 안 하잖아. 폼페이오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미국에게 위협을 계속 주는 일을 북한이 계속하지 않도록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뭔 얘기냐? 바로 그 얘기야. 북한이 무슨 꿍꿍이 속을 지금 김정은이 우리하고 대화를 4개월 동안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뭔 꿍꿍이 속을 버리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 꿍꿍이 속을 하고 그 사람 혼자 있는 게 위험하다 그렇잖아요. 김정은도 혼자 미국하고 얘기를 안 하고 혼자 딱 대화의 문을 걸고 있는 게 미국으로는 그게 불안한 거야. 뭔 짓을 벌릴지 모르니까. 근데 김정은이 뭔 짓을 벌릴 의도도 있지만 김정은으로서는 내 코가 석자야. 북한 내의 경제를 살려야 돼. 돈줄 다 끊어졌거든. 말이 미북 무역전쟁이지. 거기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상당히 큰 무게를 차지하면서 들어가 있는 게 중국이 6.12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이 나름대로 뭔가 좀 이루어 놓은 것 같은데 시진핑이 김정은을 만나서 3차례나 만나가 야 미국 말 듣지 마. 그거 당장 비핵화할 필요 없어. 시간 끌면 그 기간 동안 내가 먹을 거 대부분 좀 해결해 줄게. 그 말에 흔들렸는데 중국이 그딴 짓을 해? 그래. 나도 피 흘리지만 니도 피 흘려봐라. 미국 지금 피 흘리고 있어요. 직접 관련 안 돼도 연방정부 부분 9개 부서를 지금 셧다운하면 셧다운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재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셧다운된 부처는
문 닫고 또 보니까 그게 셧다운 된 동안에는 공무원이 그 시간 그 날짜에 월급이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참. 이거 벌써 오늘로 6일째죠. 1월 7일 날 미중 간의 무역 90일 협상하는 거에 대해서 1월 7일 날 얘기한다고 했는데 중국은 지금 또 볼멘 소리 하고 있어. 난 미국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We don't know what is US expectation.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그렇게 나오네요.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그것도 시진핑이가 시침이 떼는 거죠. 미국 원하는 건 시진핑이 너무 잘 알아. 미국의 최고의 관심사는 관세도 관세지만 그보다 더 큰 거는 지적 재산권 함부로 그렇게 남의 기술을 훔쳐가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제조 2025년 해가지고 너희들이 기술 강국으로 나서면서 예를 들면 5G 장비 화웨이를 가지고 미국의 모든 방산업체 아니면은 국방부 쓰는 장비마다 부품을 너희 걸로 갖다 여면서 그래가 우리 안보 정보도 캐나가고 도둑질하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알아. 미국, 중국. 시침 떼는 거죠. 뭐 원하는지 모르겠다. 뭐 만나보면 되겠죠. 어쨌든 간에 북한의 목표는 지금 비핵화보다도 트럼프를 만나서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김정은은 고위 실무급 회의를 통해서라도 대북 제재를 좀 완화해주거나 종전선언을 할 그런 힘이라도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우리 문 대통령이 지금 종전선언 얘기 안 하고 있어.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에요. 해봐도 안 되거든. 미국이 손톱이 안 들어가거든. 그리고 국내 문제가 지금 뭐 오늘로서 문 대통령이 부정평가가 더 긍정평가보다도 5%나 더 높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5%가 아니라 더 많이 높아졌어요. 51.6%. 그러니까 신년사에 들어갈 내용은 김정은 나름대로 정리가 다 된 겁니다. 1위 넘버1이 경제야. 요새 보면은 현장 답사를 많이 해요. 현장 지도를 많이 합니다. 북한에서 현장 지도라는 용어는 아무나 못 씁니다. 지도자만 쓰는 용어가 현장 지도예요. 다른 사람이 가서 보는 건 현장 지도를 안 그래요. 지도자가 가서 보는 것을 현장 지도라는 용어로 거의 고유명사처럼 씁니다. 현장 지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은 경제 때문에 굉장히 초조해지고 있다. 김정은이. 그런데 미국의 대북 제재 이 털을 쥐어 짜니까 죽을 지경이라는 거야. 그래서 인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경제에 대해서 활성화하겠다, 뭐 하겠다. 경제를 제일 강조할 것이다. 두 번째. 신년사의 두 번째 핵심은 보세요. 2019년 북한 주요 인물 정보에 등록이 된 대거 수록된 사람들의 대표적인 걸 보면 최선희 부장, 이 미북 비핵화 협상에 실무를 맡은 거죠. 미중 관계의 이길성 부상, 그리고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 최강일 북미국장 대행, 이런 것처럼 미국과 혹은 중국도 들어가지만 가장 집중적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북한 핵 문제를 이슈를 들고 나오거나 어쩌게 해서 좀 논의를 하거나 협상한 사람들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인정을 해주는 걸로 간다는 거는,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2019년에도 미국하고 대화를 끝내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대화는 계속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사 할 때 미국과의 대화는 어쩌고 저쩌고, 미북 대화가 어쩌고 형식적으로도 열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개인 공격은 안 할 거예요. 지금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그리고 미국 국내에서 보여주는 트럼프의 스타일을 보면 트럼프 건드려놓으면 왜 되겠어요? 왕벌 벌집 쑤시놓는 거하고 똑같이 되는데. 가차 없잖아요 지금. 멕시코 국경 예산 안 준다고 지금 정부 셧다운, 부분 셧다운 한 게 6일, 오늘로서 7일째 접어들어요. 엄청난 그것 때문에 뭐 지금 주식시장, 그리고 또
연준 의장을 모가지를 자르니 어쩌나 해가지고 하루 만에 주식이 2009년 10월 이후에 하루 만에 주식의 폭이 가장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이후에 그 후에 한 10년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지만 왔다 갔다 했지만 이렇게 하루 만에 5% 내려갔다. 또 다시 픽업을 했다가 또 내려왔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월스트리트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트럼프의 김정은 못지않은 독재 스타일을 봤으니 절대로 호락호락하게 트럼프가 그래 풀어줄게 할 가능성이 없다는 걸 김정은이 알기 때문에 자력갱생의 수준까지로 밀고 나갈 거다 이거예요. 또 최근에 김정은이 노골적으로 자기 본심을 드러냈어요. 왜 우리한테만 비핵화하라 하느냐.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조선반도에서 핵능력이 사용되는 건 다 포함된다. 그러면 너들 한미 공동훈련하거나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유사시에 운용하게 될 핵능력 이것도 다 조선반도 핵에 들어간다. 그럼 그거부터 없애라 이거야. 이제 자기 입으로 노골적으로 2006년 1차 핵실험하는 2006년 10월 7일 이미 밝혔지만 노골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노골적으로 3월 5일 우리 대북 특사단 5명에 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의 정의를 김정은이 정확하게 내려준 겁니다. 다시 그렇게까지 얘기해놔놓고 트럼프가 쉽게 대북 제재 완화해 주리라고 기대는 할 수 없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트럼프 코트를 잡아당기면 뽑으면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것도 김정은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대화를 끌어간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욕을 안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는 그러나 미국이 이제 자기 국내에 자기 체면도 필요하죠. 리더십을 위해서. 우리는 북한은 최선을 다했는데 미국 약속 안 지키는 것 같다. 다 해준다 했잖아 우리 비핵화 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림 미사일 실험장 다 분쇄하고 폭파하고 다 쇼가 아니라 다 했는데도 미국은 자기 진심을 보여준 적 한 번도 없다. 우리 보고 못 믿겠다 한데 북한 2300만 인민 여러분도 보다시피 내가 미국을 더 못 믿겠어. 동감하시죠 인민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 보시오. 우리 인민들도 내 말에 동감을 하니 북한에 신뢰를 주시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직접 공격, 미국에 대한 직접 공격, 엄포 위협 수준은 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책임 전가를 상당 부분 언급할 것이다.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생각만큼 진전이 없었던 것.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있는데 미국이 협조하지 않는다 등등. 이렇게 해서 2019년에는 김정은은 내부 단속에 그리고 경제 발전에 아주 포커스를 맞추고 거의 자력갱생 이미 한번 언급했습니다. 중국도 자력갱생이라는 용어까지 시주서 있었으니까. 미국이 뭘 우리를 도와주고 폼페이오가 와서 김영철을 뉴욕까지 데리고 가가 마천루에 올라가서 이렇게 너희들도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 그건 믿으면 안 된다. 우리끼리 우리 경제 해결하자. 그러니까 제일 지금 급한 게 주민 살림살이 직결된 조직인 주민 생필품 생산하는 일용품 공업성 지방 공업성으로 이렇게 갈라가 여기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자, 한국이 할 역할은 뭡니까? 김정은은 트럼프의 속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몰라서 헤매는 게 아니에요.
약이 오르는 거야. 알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약이 오르는 거야. 근데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트럼프의 진짜 속내를 모르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북 제재 완화 쉽게 안 합니다. 비건이 찾아온다고 해서 뭐 바로 대북 제재를 푼다? 인도적 지원은 미국도 세계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 세계의 경찰국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최소한 그 정도 쇼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미국이 적극적이다. 그러나 그거는 김정은한테는 코끼리 비스켓이에요. 안에서 경제장관 바꾸고 고위직들 바꾸고 난리를 치는 거. 예를 들면 한강상을 재정격리부장 한강상이 진짜로 이 김정은의 거의 오른팔에 가까울 정도로 열심히 일한 사람이야. 그리고 능력도 있고. 이걸 재정격리부장이라는 거 우리로 치면 기획재정장관이에요. 갖다 놓는 거는 경제를 리셔플 해보겠다. 그러니까 사람 갈아치우는 거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몸부림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리더십을 다시 강화시키기 위한 그라운드를 새로 조절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정은이 말이 없는 이유? 왜 말이 없나? 고민이 돼서 말이 없어요. 초조해서 말이 없어요. 미국이 원망스러워 말이 없어요. 트럼프한테 삐쳐서 말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실망해서 말이 없어요. 뭘 실망했다는 거 우리로 보면 다행이죠. 뭔가 엄청난 걸 해줄 것 같았더니 기껏해야 연말에 가서 무슨 남북 철도 착공식 하는 쇼나 한번 해주는 거로 끝나나 이거죠. 이상입니다. 그나마 내년에 미북 간의 대화의 줄은 끊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대화의 줄이 지속되고 아주 조금씩이라도 북한 핵 문제를 진짜 현실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이 정신을 차리고 대통령이 지금까지 선 남북의 관계에서 집중했던 에너지를 먼저 미국을 설득시키고 미국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면서 북한을 비핵화로 가도록 설득해 주는 게 우리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아님.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많은 여러분들과 공유를 꼭 부탁드립니다. 교육용이니까요. 감사합니다.